네, 두 번째 발제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제목하여 민주당의 시간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민주당의 시간이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댓글 중에 너무 웃긴 게 있어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어이쿠 진중권님 썸네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좌파 채널이네. 수고하세요. 진중권님이래. 네. 대박이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웬만하면 생방 중에 네, 원래 댓글 소개 안 합니다. 하는데 이건 진짜 실시간으로 이건 소개해야 안 할 되는 수가 없네요. 댓글이었습니다. 네. 예.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우리 우파 형님. 네. 예. 저희가- 예의 바르시네. 그럼요. 수고하십시오. 어이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21대 국회가 어떤 모양으로 갈 건지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네. 자,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기사 하나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사 중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절박한 삶과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야당이 원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인터뷰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당대표도 이제 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빨 다 빠지셨죠. 더 이상 나는 21대에서 뒷감당 안 해도 되잖아요. 가갖고 얼굴 붉힐 일 없으시니까. 네. 원 구성에 대해서 금주내로 마무리를 못 지으면 이거는 원내대표 탓이다. 그러니까 김태년 네, 잘못이니 네. 본인이 최선을 다하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전권을 부여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제가 프레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단독 아닙니다. 그렇죠. 미래통합당 단독 결석인 거죠. 그렇죠. 정확히. 그리고 민주당과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서태지 혼자서 불가능하거든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인 것처럼 민주당과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 숫자는 또 많아요. 네. 뭐 무슨 당 해갖고 여러 당이 있으니까 네. 그 당들과 같이 가는 상임이다라고 프레임을 전환하시고 그냥 밀고 가셔야 된다. 그렇죠. 야당을 제외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주호영이 지금 내일 상임위를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한 답을 보면 네. 힘으로 밀고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나 불법이다. 힘이 아니라 법으로 밀고 가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럼 불법이다라고 정말 믿으면 고발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법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불법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조항을 지키십시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법조항은 훈시 조항이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고. 아니 진짜요? 법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죽이면 좋지. 안 죽이면 좋아. 살인을 하지 않으면 좋지만 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관례상 사람들이 많이 죽이기도 했잖아. 이거 뭐 판소리도 아니고 장난합니까? 자, 이게 지금 입법기관의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훈시 조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관례라고 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는 지금 민주당한테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번에 미래통합당이 일단 한 번 선빵을 맞고 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렇죠. 어쨌든 뜨거운 맛을 간에 봐야죠.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을 겁니다. 협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딜을 안 하고 버티면 네. 완전히 다 뺏기는구나. 그렇죠. 딜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죠. 네네. 예. 뭐 물론 이제 정은혜비님 같은 경우에 내일 뭐 막바지 억지로 그냥 끌려올 거다. 네, 끌려올 것 같습니다. 끌려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두 석은 받아야지. 지금 18개 상임위를 이대로 가면 그냥 표결로 가면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뭐 또 다 먹긴 뭐하니까 하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법사위가 중요한가요? 예결위가 중요한가요? 법사위죠 일단. 법사위가 더 중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걸로 치면 굳이 최고작구 심사 때문에 네. 여상규가 한 것 때문에 네. 권성동이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째라 해버리면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법사위원장일 때 강원랜드 불법 취업이랑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법사위를 못 열겠어 그러니까. 하고 이제 배를 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 그 법사위원장쯤 하면은 뭐 웬만한 재판 받아도 다 무죄에 나오던데. 그렇죠. 그러면은 법사위를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에게 양보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민주당 독재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질 수 있겠네요. 아, 또 뭔가 가나요, 글로? 하지 마. 아,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지 마. 예,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도 그렇고 법사위와 예결위는 꼭 갖고 가십시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머지 16개를 뿜빠이를 하든. 뿜빠요. 네. 그래서 뭐 정의당도 하나 주고. 정의당이요? 네, 하나 그럼 주십시오. 반대세. 그럼 국민의당 줄까요? 네. 그래요? 더 예, 싫습니까? 정의당보다 권은희 줍니다. 반대세. 자, 지금 이런 행복한 고민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좀 농담조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큰 칼자루를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만약에 너무 세게 지금까지 내뱉었는데 다시 협치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말리게 됐을 경우에 이 실망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막판에 꼭 타협을 보는데 네네. 뭐 타협을 우리라기보다 하여튼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네. 유리하게 받아오지 않고 네. 뭔가 이걸 왜 저쪽에 줬지라는 게 만약에 생기면 네. 그 실망감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혹은 중도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너무했으니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뽑아줬던 유권자들이 그렇죠. 야, 뽑아줘도 저러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우리 의원수가 적어서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꽝 키워놨는데 네네. 그렇지만 또 협치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뭐든지 다 이제 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헌법 개헌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힘 실어줄 수 있는 야당들도 있잖아요. 군소야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 입법이다, 단독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여당 같은 야당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개혁 입법들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도 그냥 물방이면 어떻습니까? 상임위 18개 다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근데 6월 달이 또 그냥 그 큰 얘기를 하기 좋은 게 6월 항쟁이 있었던 달이잖아요. 그 달에 그 6월 항쟁이 그 피 흘리면서 그렇게 싸웠던 선배들의 가치를 우리 민주당이 실현시키겠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누구랑 쟤네 반대하는 애들이랑 미래통합당은 사람 죽인 정당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적폐로 온갖 이 세상의 모든 비리들을 양산해냈던 게 미래통합당인데 그런 미래통합당이 지금 사실은 약간 코스프레 하면서 바뀌고 있어요. 울고 있죠. 네. 울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뻔뻔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언론인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대요. 뭐 초선들 무릎도 꿇었던데 아까 보니까. 약자 코스프레도 그런 코스프레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관례라고 하는 게 모든 관례가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관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관례들은 계속해서 살리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안 주죠. 네. 절대 안 됩니다. 법사위하고 예결위를 뺏기는 순간에 저는 열린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에 네, 글로 가지 말랬지. 더불어민주당에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단독 상임위 하지 말고 단독을 맨 앞으로 빼세요. 단독. 네. 민주당 상임위 가져가. 네. 그렇죠. 기자들 단독 좋아하잖아. 단독 맨 앞으로 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민주당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민주당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진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라고 국민들이 힘 실어준 거고. 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무겁게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명령이 무겁다라고 해갖고 겸손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때로는 민주당이 어떤 너무 개혁적인 입법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적폐, 대한민국 대표 적폐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 김종인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복지를 키워드로 띄우면서 다음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니 권영진이 돈 줘야 된다고 그러는 마당인데요. 뭐. 그렇죠.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현금이 국가가 준 현금이 전 국민에게 딱 들어와서 꽂히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네. 지금 눈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제 친구도 네. 아들한테 이렇게 고기 사주면서 이거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죠. 위대한 우리. 그렇죠. 이렇게. 자, 어떤 기분이냐면 네. 제 친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6살 될 때까지 탄산음료를 한 번도 안 먹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놀러 갔다가 음, 몰랐죠, 저는. 그 제가 먹고 있던 탄산음료를 얘가 빤히 쳐다보고 있길래 줬거든요. 엄마가 눈이- 완전히 눈이 띄는데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그걸 먹고 엄마를 쳐다보는 거야. 네. 이렇게 맛있는 걸 음, 그동안에 날 안 줬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래 눈이 띄었습니다. 네. 지금 2차 재난 지원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게 시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계되고 시작하는 게 그 복지. 복지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김종인이 늙은 여우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미래통합당은 이제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이 당에 들어온 거는 그냥 말장난을 하려고 들어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육아 애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이거 호경영식 마인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던지고 있어요. 기본소득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똑똑한 거예요. 원래. 그렇죠. 선거 공학적으로 이기면 가고 있는 되니까. 거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쪽 그 돈 맛을 본 이거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지금 제일 잘 표현이 될 것 같아갖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돈 맛을 본 국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국민들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막 저쪽에서는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복지 받아야죠,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야 실제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하니 우리는 기본소득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러고 누가 있습니다. 그럽니까?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안 넘어오네. 이름을 얘기하라고. 네. 신중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씨입니다. 자, 네. 그런데 그러면 기본소득권에 관련돼서도 민주당에서는 프레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쪽에서 던졌을 때 받아갖고 같이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 이 얕은 지식으로 야, 대기업 돈 자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1년에 정부에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네. 자료가 없어요. 괜히 찾았군요. 계속 찾아낸 자료가 없는데 한 6년 전 자료가 하나 딱 있습니다. 음. 그 당시에 그 한겨레에서 기자들도 기자 우수상 받은 그 기사인데 네.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실을 물어보고 어디 저기 다 물어봤는데 퉁쳐갖고 전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몇 년도요? 2014년이요. 2014년이면 그래도 한겨레가 제정신일 때죠. 네. 네. 자, 그때 한겨레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조달청 등 정부 각 부처와 KDB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봤더니 네. 이런 거가 진짜 저는 좋은 기사라고 봐요. 네네네. 정말 노력한 기사잖아요. 페북 갖다가 말장난 싸움 이런 게 아니니까. 한 해에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나랏돈은 자, 긴장하십시오. 저요? 2014년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등 예산 지출액 21조 원에 대출 보증 등 정책 금융 지원액을 합치면 126조가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 과거에는 더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126조요? 126조가 1년에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럼 126조가 한 개 기업에 가진 않겠지만 나눠 먹은 그 기업들이 그 돈을 갖고 뭐 합니까?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돈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럼 낙수 효과라는 게 있기는 한 거예요. 126조를 풀어도 그러니까 이 잔이 넘치면 더 큰 잔을 흘러나온다. 가지고 더 큰 잔으로 바꾸는 네, 거예요. 더큰 계속 잔으로. 잔을. 지금 그래서 직수 효과. 소주잔이었던 게 양동이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야. 막 갖다 던지는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니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도 많다라고 하니 네. 그 돈을 갖고 저렴한 용어 쓰겠습니다. 엠빵을 쳐서 각 개인 1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적은 금액부터 한번 시작해보겠다.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아젠다를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야 민주당은 국민들이 당선되고 나니까 큰 의석 갖고 가고 나니까 이제 안 해? 얘기가 좀 바뀌네라고 하는 프레임에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게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와 있는데 네. 너무 몸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의원들 이름은 끝까지 얘기 안 하는군요. 네,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전당대회랑 또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 제가 아는 것 보기에는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과 같이 연결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해당 행위를 했던 그 원외 그 인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뭐 나오나요 이제? 부산에 있는 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모릅니다. 부산에 있는 영한 사람이 있는데 음. 자 이제 쓸모 없습니다. 계속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발언들을 계속 일삼고 있고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미스터 쓴소리라면서요. 네. 나는 그- 쓴소리가 아니라 악담 같은데 악담. 그 미스터 쓴소리가 지금 국무총리실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디요? 국무총리실이요. 장관급 대우랍니다. 아주 나쁜 선례가 되겠군요. 자, 이런 일이 잘못 생기면 향후 초선들에게 그래 소신 발언을 하니 결국 전화위복이 돼서 나에게도 입신양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당론을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이 177석을 만들어준 건 개혁입법하고 87년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던 민주화의 꿈을 이제 2020년에 21대 국회에서 이루라고 하는 그런 힘을 실어준 거지 몸살이고 그냥 흐지부지 하자라는 얘기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민주당의 시간이 왔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지만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 본들 뭐 민주당에서 뭐 시큰둥 하면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식구뚱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발 지금 한 목소리 내갖고 적들과 싸울 때는 내부 단속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게 그리고 제발 민주당 의원과 인사들은 언론 인터뷰는 실명으로 하십시오. 한 관계자 이런 거 한 하지 관계자 말고. 민주당 A 의원은 음. 이런 기사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게 실제 민주당 의원인지 기사가 조작된 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해야 돼. 당론으로 인터뷰 실명제를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민주당의 시간이 단지 21대 4년만이 아니라 22대 4년, 23대 4년 계속해서 우리나라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당 독재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들러리 야당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당 독재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너무 나갔습니다. 네. 네, 다시 빠꾸 하겠습니다.